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일단 저는 엄청 부자는 아닌데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저는 지금의 저만큼 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자산가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인 월천을 내가 어떻게 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자들이 쓴 책을 많이 읽어라. 부자의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우리 고정관념이랑 다른 게 엄청 많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자기계발서랑도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게 저의 사고를 많이 깨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일단 남들이 통상적으로 맞다고 하는 거 혹은 남들이 많이 하는 게 책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특히 부자들은 그걸 아니라고 말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제가 이제 한국을 살아오면서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좋은 회사 취업해라. 그리고 뭐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책에서는 그런 거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놀랍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쫓아왔던 사람으로서 되게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의 눈은 어떤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화가의 눈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를 볼 때도 그걸 기획자의 눈으로 분석을 하면서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의 눈은 어떤 건지 그들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부자들의 책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몇 개 없는데 일단은 제가 너무나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는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도 좋고, 그리고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책도 좋고요. 뭐 그거 말고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낸 인생 회고록, 노인이 돼서 쓴 책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아무튼 그들의 지혜를, 책은 한 권 그래봤자 2만 원도 안 되잖아요. 이 지혜를 구입을 하셔서 꼭 체화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남이 나에게 주는 월급 뭐 이런 거, 이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고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거를 편집자님이 편집해 주실 거긴 한데요. 이런 거를 정말 제가 진짜 고백하자면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젠가는 벗어난다?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월급을 받으면서도 내가 지금 니들이 주는 180만 원 받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이 바닥 뜬다. 약간 이 느낌으로 그거를 감사하지 말고 호시탐탐 다른 삶을 꿈꾸고 나의 그 비전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상의 뭐가 있지 않을까? 안주하지 않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 항상 주변에 다들 그래도 우리 회사 정도면 좋지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감사했지만 감사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런 발칙한 마음이 있어야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또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결정적이거든요. 이런 마음이나 눈만으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원리가 요약하자면 너무 단순한 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서 파는 게 형태가 다양해요. 물건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저처럼 콘텐츠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건 잘하는데 팔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이거를 소비는 잘하는데 만들 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자가 되라는 거는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잘 파는 방법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는 요약해서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물건을 사거나 혹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또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까 짠테크도 막 시도를 해보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미니멀리즘 시도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처럼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렇게 경험을 아껴서 얻는 인풋보다 제가 차라리 뭔가를 써보고 얻는 인풋이 저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무언가를 생산을 할 때도 이거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샀으니까. 그래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냥 사면은 물건이고 언젠가 낡아서 버려야 되지만, 이거를 살 때 내가 왜 이거에 이렇게 꽂혔는지,
내가 이거를 어떤 경위로 사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의 경험이 어땠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느끼면서 돈을 쓰다 보면 내가 팔 때에도 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 땐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시 찾고 싶은 기억에 남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좋았어. 그래서 저도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셔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우리가 소비도 찰떡같이 잘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잘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계속 말한 건데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저한테 말을 해준다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모두가 가스라이팅을 해요. 너가 지금 이렇게 젊으니까, 찌질하니까, 너는 뭐 이 정도니까 이렇게 한계를 다 짓거든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너무 젖어들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내가 깨지 않으면 남들이 잘 안 깨줘. 가끔 귀인을 만나면 깰 수 있는데 괜히 이름이 귀인이겠습니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깨야 돼요. 그러면은 내 한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저는 첫 번째 회사 다닐 때는 본사가 따로 있는 자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직업의 시작이 이렇게 자회사였으니까 본사 들어간 사람은 뭔가 다른 유전자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랑 그렇게 뭐 다른 대학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한계를 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본사에 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회사로는 가고 싶은 데를 갔지만 월천은 못 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실수령 금액이 까마득하니까 월천에 비하면.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 두 굴레를 다 벗어 던지니까 진짜 한계가 없어지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월천 이상은 진짜 또 진짜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월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월에 1,010만 원, 1,020만 원 이렇게 버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0을 넘었다라는 거지 여기에서의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 달에는 뭔가 다른 일을 집중하느라고 일을 제대로 못했네 해도 내가 엄청 열심히 살았고 막 빡세게 했을 때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온 거야. 당연히 이거 이제 1,000만 원이 넘고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들어요. 뭘까? 정말 월 1,000만 원 이상의 세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당연히 벌이가 현금 흐름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시각도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은 돈을 지키는 방법, 재테크에 대해서도 엄청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를 살 때도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저거를 원하고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살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필요 없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차. 저 지금도 당장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뽑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주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차를 살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 면허도 없고 서울은 택시 타면 더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집을 먼저 사야겠다. 그럼 갖고 싶은 게 집이다 보니까 또 고민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월 1,000만 원을 넘게 벌기 시작하니까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데에도 내가 적어도 그러니까 리브하는 집은 아니고 바이하는 집으로라도 어딘가에 투자는 할 수 있겠다. 집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고민의 사이즈랑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동네를 갈 때도 꼭 임장 다니는 느낌으로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엄청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1,000만 원이라는 한계를 벗어 던진 다음의 이야기니까 이 감각을 많은 분들이 정말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다른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고민했던 것도 다 중요한 고민이었지만 뭐랄까 이 고민의 사이즈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을 키우는 게 제가 앞서 말했던 부자들의 책을 읽는 거고 또 나를 써주는 조직한테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다음을 도모하는 거고 내가 뭘 만들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되게 열띠게 얘기를 했네요. 그만큼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